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작년 한 해 부동산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부동산을 전망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하락 요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 두 개씩 없어지고 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는다면 가장 안전하게 그 다음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었고, 두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 문제였고, 세 번째로는 전셋값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 때문에 이 부동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 문제입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매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리는 높아, 매매 가격은 크게 하락해. 이때 누가 매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내에서 기존 매물들이라든지 신규로 분양되는 물량이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서 내년 부동산 전망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공급이 넉넉합니까? 아니에요.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 그 다음에 내년에 당장 입주 물량 같은 경우가 크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금리하고 두 번째 수요 공급 문제는 지금 없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문제는 뭐죠? 바로 전셋값입니다. 지금 집값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이 전셋값이에요. 그럼 전셋값이 변동이 되는 지역들, 빨리 회복하는 지역이 있고 늦게 회복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셋값이 빠르게 회복하는 지역들 또는 더 넘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어딘지, 그런 지역들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기회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 지역들 어딘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서울의 마용성 이런 주요 지역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까지도 그 여파가 가죠. 근데 경기도에서 이런 여파를 가장 빨리 받는 지역이 과천이나 판교, 분당 이런 곳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과천도 전셋값이 크게 빠졌었는데 보니까 역전세 쇼크로 과천이 반년 만에 반전을 했다 이런 기사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가 2020년도에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25평형 전셋값을 봤더니 가장 최고가가 9억 정도 시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6억 2천까지 거의 마이너스 3억 정도 났네요. 근데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서 현재 전세가 최근까지 8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값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매매값은 더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매매값 전고점은 여기 13억입니다. 이 25평 아파트가 13억이었는데 지금 11억 5천까지 빠졌다가 얘가 13억 5천까지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가 나왔고 이건 저층이에요. 최근에 7월 달에 거래가 된 가격을 봤더니 14억 원의 중층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전고점 대비해서 1억 플러스 1억이 넘는 신고가가 나오게 된 거죠. 서울에도 이런 데들이 드문데 여기는 왜? 봤더니 과천의 입주 물량 자체가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아예 입주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지식정보타운에 한 1000가구 정도가 있는데 이 1000가구는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 자체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셋값은 더 오르는 상황이 되고 매매값도 동반해서 더 높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힌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아예 없거나 입주 물량이 안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잘 찾아낸다면 그 안에서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셋값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속도는 다들 다르겠지만 일단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는 전셋값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 실제로도 이게 보면 올해 2023년도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강남, 개포동에 집중이 됐고 올해 이제 서초 쪽에 원베일리가 앞으로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죠. 3,000가구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 거고 그 다음에 동대문, 청량리 쪽에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셋값이 맥을 못 추고 있죠. 그 다음에 은평 쪽에 전셋값이 또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죠. 자, 올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지역들 중에서는 강남이나 서초와 같은 지역들은 항상 대기 수요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회복이 들어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개포동의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 입주 초기에는 전셋값이 거의 8, 9억 정도까지 가격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13억, 14억까지 다시 빠른 속도로 반등하는 걸 봤을 땐 강남에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다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수요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지역들은 회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년 전셋값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내년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봤더니 강남에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있나 없네요. 올해는 있지만 내년은 입주 물량 자체가 0입니다. 없고요. 여기 봤더니 관악구나 금천구 이런 지역들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서 양천구도 입주 물량 내년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강북 쪽으로 넘어와서 마포, 서대문구, 종로, 중구, 용산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여기 완전 큰일 났는데. 그 다음에 위에 도봉구 쪽 입주 물량 없고요. 노원구 쪽도 내년, 중랑구 쪽도 내년에 없네요. 자, 이 지역들 중에서 저는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보면 용산구하고 서대문구예요. 얘네는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전셋값이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됐지만 얘네들이 내년까지 전세 공급 물량이 없다,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회복을 할 수 있는 지역, 가장 높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이런 지역들,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그게 나타날 겁니다. 올해 입주 물량하고 내년 입주 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19,574가구나 감소를 해서 내년에는 64.5%가 감소하는 겁니다. 평년 대비했을 때 우리 올해 입주 물량도 많은 건 아닌데 평년에 대비했을 때는 76%나 내년에는 감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확 쪼그라드는 겁니다. 암만 줄었다 하더라도 올해 움직이고 있는 이 수요도 거의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안 되는 10,000 가구 정도 수준이라니 이거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도 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오늘의 거의 이거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내년도 입주 물량 제로인 지역들 이거는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15군데 지역 우리 캡처를 하든지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내년에 입주 물량 이렇게 제로인 지역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역입니다. 강남, 용산, 종로, 중구, 마포, 양천, 광진, 광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중랑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규 아파트들, 입주한 지 한 10년 차 이내에 깨끗한 아파트들이 가장 인기가 많겠죠. 왜? 새 아파트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때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셋값이든 매매값이든 만족할 때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고 나서 얘가 그만큼 만족해서 비싸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싸니까 못 들어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기존에 있는 단지들로 향해서 들어가겠죠. 20년 차 이상에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들. 물론 이 시차는 6개월이 걸린다, 1년 걸린다 이거 아닙니다. 이 시차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신규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옆에 기존의 20년 차 아파트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동시 진행형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흐름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여기 주변에 있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여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입주 물량 자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얘네 가격도 전세값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매매값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특히나 이런 종류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전세 사기 역전세 맞다 보니까 가장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던 유형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것들도 얘네들이 회복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파트값 회복률보다 얘네들의 회복률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입주 물량 제로, 내년 입주 물량 제로인 지역이 딱 2군데가 있었는데 용산하고 서대문구예요. 자, 여기에서 비교적 신규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용산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가 12년 차에 867세대짜리 아파트입니다. 10년 전후하는 아파트예요. 여기 25평을 봤더니요. 정거점은 거의 9억 가까이 전세값이 했었네요. 상당히 비쌌네요. 그게 가격이 정말 5억 5천까지 크게 급락을 했고 현재는 7억 5천까지 한 2억 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현재 여기에서 매매 호가 실거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을 봤더니 중층 기준으로 16억 5천, 16억 8천, 저층은 16억 2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전 고점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대문구를 보니까 이편의세상 신촌이라고 5년차 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24평형을 보니까 이전에 8억 원까지 고점을 했었네요. 그게 5억 2천까지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게 현재 6억 8천, 7억까지 가격이 회복을 했어요. 전고점 대비해서 이제 한 1억 정도 차이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매매 가격도 보니까 얘가 좀 가격이 15억까지 갔던 게 10억 8천까지 빠졌다가 지금 12억 4천만 원까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입주 물량 없는 상황에서 5년차밖에 안 된 신규 단지다라고 한다면 서대문구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해 입주 물량 없고 내년 입주 물량 없고 신규의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값이 크게 올라갈 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지역에서 설상가상으로 이주 수요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면 용산의 한남 뉴타운, 거의 역대급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거의 역대급이에요. 1만 가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산구에 막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용산구의 주변에 붙어있는 지역들, 마포나 성동구나 중구나 종로구에 해당되는 지역들,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들인데, 여기 역시도 입주 물량이 넉넉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의 전세값에 비상등이 켜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좀 이 수요를 잘 봐야 돼요. 한남 뉴타운은 아파트를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 빌라나 다가구 단독주택을 부셔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입자 1만 가구는 빌라나 단독 다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얻게 되면 고가에 있는 아파트,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요자들은 빌라나 이런 소형주택들 쪽으로 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주는 지금 비단 한남 뉴타운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흑석동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주를 했었어요. 자, 노량진에 2구역, 6구역이 이주했을 때 3천 가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주를 하면서 이 지역의 전세값의 흐름을 볼게요. 이게 빌라 전세값인데 1억도 안 했던 빌라가요, 가격들이 언제 가장 급등을 하게 되냐면 2021년도 말 2022년도에 가격이 1억도 안 했던 게 2배 이상 넘어갔지, 상승을 하게 됐고, 이게 이주수의 파워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좀 가격이 낮죠. 강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높은데, 강남에서 2014년도에 개포 시형 아파트가 13, 14, 15평짜리 소형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2014년도에 엄청난 전세값 폭등이 나타납니다. 이때 전세값이 1억 5천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빌라들이었어요. 근데 2014년도 이후에 전세값이 한순간에 4억으로 올라오죠. 그 이후에 또 이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4억 5천까지 올라오면서 전세값이 3배 가까이 폭등을 합니다. 이 빌라가 무슨 재개발되는 빌라도 아닌데 전세값이 이만큼 3배 이상 오르면 매매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값 역시도 전세값 상승에 맞춰서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주 수요가 나오는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주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나온다? 그럼 당연히 전세값이나 매매값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셨다시피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이주가 나오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한남 2구역은 또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럼 연달아서 10,000 가구, 그 다음 2, 3천 가구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용산, 인접한 주변 지역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주로 나오실 거면 빨리 나와서 집을 찾는 게 그래도 좀 좋은 자리들을 저렴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봅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늦게 나왔을 때는 더 비싼 가격, 더 안 좋은 것들을 내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부터 착공이 되는 개발 호재까지도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원효로 사가에 있는 현대 UAM 연구소 같은 경우에 14,000명의 연구원들이 2026년도에 들어오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고요. 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해 9월에서 10월 착공 예정에 들어갑니다. 강북판 코엑스라고 하게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고, 특히나 서울역은 여의도 가는 노선 2군데, 강남 노선 2군데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로 빠르면 GTX-A가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시너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 이제 전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 입주 물량이 제로인 지역이 15군데가 있었단 말이죠. 이 15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값 회복이 매매 가격 회복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회복 속도도 여러 가지 호재라든지 이주소와 같이 중점돼 있는 지역들은 회복도 빨라, 상승도 높아, 굉장히 빠르고 높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하시게 된다면은 전세값으로 지금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단 말이죠. 오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투자처라든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내서 여름 휴가 오셨다라고 참석을 하신다면 굉장히 알찬 좋은 정보들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